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대하고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고대하던 그 수련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몇 부밖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연도가 99년 7월 8일인가요? 이렇게 많은가? 그 정도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어떤 수련이 있었는지는 오래되신 분들은 알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떤 수련을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오늘이 이제 수련법에 관련된 거잖아요. 수련법에 관한 건데, 일단은 수련법 하시면 그냥 우리는 뭔만 생각하시냐면 은염 수련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즉 뭐냐면 이건 은염 수련은 좌공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보셔야 될 게, 이 멘트와 함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세가 있어요. 자세.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예를 들어서 선계 수련의 기본 자세는 좌공할 때의 기본 자세는 깍지 끼는 거죠. 그런데 그 좌공 외에 서서 하는 것도 있고 누워서 있는 것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다른 말로 장심. 장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걸 꼭 여러 가지로 챙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만약 지기를 받는 수련이다. 우리 산에 가서 백두산에서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행년 황산에서 와서도 했었을 때 그 손자세를 갖다 어떻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바꾸는데, 하나는 뭐 하늘로,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고 하나는 땅으로 향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손바닥이, 주 손바닥은 좌측이거든요. 그래서 좌측 손바닥을 기준으로 하는데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바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땅으로 가면 지기를 받는 거고, 하늘로 가면 우주 기운을 받거나 하늘 기운을 받는 자세가 돼요. 수련법에서 뭐가 있냐면, 수련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련법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수련법이라는 것은 기운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운을 받고 거기다 플러스 하나를 더 받죠. 메시지라는 파장이고, 다른 말로 영감을 받도록 되어 있죠. 수련법을 통해서. 기운이, 기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기고, 기운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뭔지를 각자가 찾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련법마다 어떤 메시지, 이게 어떤 의미이다 하고 정리되어 있는 건 어디 있습니까? 한국의 선인들이나 아니면 선계에 가고 싶다 맨 뒤쪽에 나와 있죠. 그죠? 오늘 우리가 했던 수련법이 지수화풍 수련법이었죠. 네. 그러면 지수화풍은, 수련법의 의미는 모든 기운은 하나이다. 그 하나 속에서 자신의 기운을 점차 하늘의 기운으로 바꾸어 간다. 이 단계를 익히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그래서 내 기운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기변법의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근데 왜 기변법, 지수화풍 수련하는데 시간이 있을 때 하는 탁기제거 수련법으로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 수련법에 가지는 관계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탁기인가? 네. 탁기 제거 수련법인가? 왜 지수화풍을 탁기 제거 수련법으로 알려주셨을까? 네. 그래서 그 수련법은 이게 파장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영감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수련을 하면서 어떤 영감을 받아야 된다. 즉 다른 말로 영감을 받는다는 얘기는 깨닫는다는 얘기죠.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 근데 이 수련법이라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보통은 우리가 하는 게 수련장에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련장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 수련법
반쪽인 거죠. 그래서 수련만 해서는 안 된다. 산소계여서 수련만 하면 안 된다. 알면 이걸 갖다 실생활에서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알았다는 게 반쪽이 되고 알았다는 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걸 내 세포에 기억시켜서 얘들이 관성을 가지고 그걸 갖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물리적인 에너지 변화작용이거든요. 고착화시키는, 자기가 머리로 알았다는 걸 또는 가슴으로 알았던 걸 고착화시켜주는 그 방법이 행동이기 때문에 꼭 이게 같이 되어야만이 수련법이 완성이 된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동이라는 것은 이 수련법을 했던 게 행동인데, 여기 플러스 행동이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몸의 행동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동이라고 하는 건 몸의 행동만을 얘기하는데, 마음이 그걸 갖다 수련법을 통해서 알았던 걸 마음이 행동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내가 이 수련법이라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걸 깨달아 가지고 실천하는 건데, 이게 수련을 하면서 이게 믿음이 고착화 더 강해지는 거죠. 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걸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 경전인 거죠. 경전. 경전인데 우리 수선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갖다 선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불교에 가면 불경이 있고, 어디 가면 도가에 가면 도덕경이 있고, 유가에 가면 사사삼경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 경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갖다 조합시켰을 때 세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련법만으로는 이 메시지를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경전을 통해서 메시지를 빨리 해독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경전을 우리 수련법을 보실 때는 그 당시의 선서 내용을 같이 보셔야 되고요. 선서를 보실 때는 그 당시에 어떤 수련을 했는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수련법 따로 선서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수련법이 멘트가 바뀌는 데 있어서 이게 중급반용이냐 수사반용이냐 아니면 선명반용이었냐에 따라서 멘트가 틀려요. 수련법이 다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수련법은 선서와 세트다. 꼭 같이 보셔야 된다. 어르신 말씀이에요. 네, 말하면 안 되죠. 괜찮아요. 그리고 행동에는 두 가지 행동이 있는데, 마음의 행동하고 마음의 행과 몸의 행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수련을 하면서 믿음이 강화되고, 수련을 하면서 선서 이해력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태도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모두가 이 네 가지가 다 되면 뭘로 나타나냐면 그 다음에 태도로 나타나는데, 이 태도는 기운이라는 에너지 형태로 발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운이 일단 맑게 느껴지고, 부드럽게 느껴지고, 따뜻하게 느껴지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그런 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필요에 조절을 해서 어떨 때는 좀 강하게 할 수도 있고 뜨겁게 할 수도 있고, 그걸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변화를 못 시키면 그거는 내게 아니다.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에서는 그 3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번이 마음 낮추는 거, 하심인 거고, 그 다음에 비우고, 3번이 조절하고. 조절을 하기 위한 우리가 마지막에 이 마음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수련법은 마음을 조절하는 단계까지 가도록 수련법이
단계별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낮추는 단계, 비우는 단계, 조절하는 단계. 근데 이거는 마음 공부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 준비 조건들이 많이 있죠. 그 수련법을 소화하려면, 마음 공부라는 수련법을 소화하려면 그걸 하기 위한, 그래서 그 몸을 부정하고 물질 세계를 부정하면 마음으로만 된다. 일체 유심도 모든 건 마음으로 통한다 하면서 주장하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이건 다 허상이기 때문에 그냥 본질을 바라면서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둘 다를 다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보이는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질의 기본은 기운이다. 기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운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 하면서 가장 먼저 나왔던 것들이, 우리 수련법들이 기운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수련법들이 붙어 있는 거죠. 6단계는 기운 공부네요. 그렇죠. 몸의 물질에 관한 기 공부. 네, 물질에 대한 기 공부.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가장 먼저 배웠던 게 동맥, 2번 대주천, 이 수련법들을 먼저 배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98년, 97년 선계에 가고 싶다 나오기 전 단계에서부터 했었던 것들이 이런 수련법들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기공 단계, 마음 공부 신공이 아니라 기운에 대한 공부 단계에서 여기부터 했죠. 그리고 선생님도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동맥에 해가지고 동맥은 그냥 인맥도 열리지 않았다 하시면서 동맥 수련 자세를 알려주셨다. 그리고 대주천 해가지고 수련법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대주천이 되셨다. 뭐 그런 표현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거기 다음 단계에서 나왔던 것들이 수련법에는 없지만 수련을 시키다 보니까 이 기공 단계에서 기운 공부들을 제대로 못해서 단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단전 상태가 엉망진창이다. 이걸로는 마음 공부를 통한 완성 단계로 가기에는 단전들이 안 좋기 때문에 단전을 교체하는 수련을 하죠. 예. 이것도 98년 얘기예요?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위에. 그건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또 한 게 있고, 그건 2차 단전 교체. 예. 그리고 그 단전 교체 수련이 있고, 거기 그 다음에 또 거기 뭐 수련법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 그 다음에 천지유통이나 이런 것도 먼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기초적인 수련부터 몇 가지 좀 알아본 다음에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말씀 중에 수련법 중에서 대주천 하나면 끝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기공단계 수련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걸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그리고 대주천 수련법은 대주천 수련법을 통해서 손바닥을 땅바닥에 한다고 해서 마룻바닥에 한다고 해서 마루의 기운이 들어오고 땅의 기운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 하면 1번 자세는 어떤 기운이 들어오고 2번 자세는 어떤 기운이 들어온다. 그 말씀 하신 게 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대주천 하다가 어떤 분이 저기 화산에서 그 도담할 때 화산인가? 거기 저기 무슨 방위성 갔다 왔다고 하신 내용도 있고, 대주천 하면서,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예. 방위성 해가지고 꼭 대주천 1번 자세 할 때만 그 방위성에 갔다 왔다고, 북극성 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때 그 기공 단계이지만 수련법에 통하면,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거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기면 어떤 걸 갖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에너지를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대주천이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대주천 자세 이거잖아요. 1번 자세가 있고 2번 자세 있는데,
그래서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겠습니까? 대주천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늘의 기운을 받고 땅의 기운을 기운 1번 자세는 왜 하늘의 기운을 받고 2번 자세는 왜 땅의 기운을 받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개가 다 있어야 이룰 수 있어. 아까 제가 잠깐 뭐에 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방 했는데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관심을 갖는 거요? 몸의 자세 중에서 어떤 거에 방향을 잘 봐야 된다. 장심의 방향. 네, 장심의 방향. 손바닥이 어디로 향했는가? 1번 자세는 어디예요? 하늘. 근데 이 장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손바닥에 있는 장심혈인데 장심이라는 것 자체가 손바닥 장에 마음 심자. 손바닥에 있는 마음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데 어디로 표현하느냐? 하늘로 열겠다. 하늘과 연결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1번 자세는. 2번 자세는 땅으로 숙이니까 당연히 내 마음을 땅과 연결시키겠다. 대주천이란 대준천 수련법의 의미가 여기 뒤에 나와 있잖아요. 소주천 과정이 끝난 수련생이 외기와의 유통 경로를 여는 것이다. 천기 기운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경락이 열리게 되며 이 과정을 거치면 진정 하늘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경락을 여는. 근데 경락에는 아시다시피 두 가지 경락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죠. 경락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락을 외경과 내경. 12정경과 8경 12경락과 12개 경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경락과 8경락으로 두 개로 명칭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12경락은 뭐예요? 12경락은 무엇일까요? 네. 등등이에요. 폐 등등인데 우리 이거는 외경은 잘 아시다시피 내 인간의 육체 안에 있는 경락이고 외경은 내 몸 밖에 존재하는 경락입니다. 그래서 대주천 수련법은 외경과 내경을 연결해주는 통로를 연결하는 것이다. 네. 이 문구가 거기에 써 있잖아요. 내경과 외경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든다. 즉 밖에는 경락은 언제나 존재하는데 내경에 의해서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 문을 열어서 두 개를 연결만 통로만 한다.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도로 개설입니다. 네. 고속도로 쉽게 얘기해서 4대강을 해가지고 뭐 물길을 연결하듯이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기운이 유통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도로를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팔경락이 외경인가요? 이제 12경락은 우리 몸 안에서 오장육부와 관련돼서 순환하는 거를 12경락이라고 하고 기경팔맥, 기경이라고 하죠. 기경. 네. 기경팔맥에서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경팔맥은 뭐였냐면 가장 유명한 게 인맥과 동맥, 그 다음에 대맥, 양교맥, 음교맥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경팔맥이 뭐냐면 외경과 연결해 주는 게 외부와의 통로를 연결해 주는 게 기경팔맥의 역할이에요. 12경락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 플러스 외부와 연결시켜 주는 경락. 네. 그래서 소주천은 이 기경팔맥 중에서 인맥과 동맥이 유통이 되면 소주천이 되죠. 엔드 플러스 다른 경락까지 유통이 되어야 이제 대주천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래서 그 우리나라 경제발전사에서 한 획을 그은 게 뭐냐면 6.25 이후에 뭐가 들어.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빼줘. 나도 알고 이제 그것밖에 없는데. 경제발전에서 했던 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하나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를 만든 거하고 포천을 만든 거예요. 포천. 포항제철. 포스코. 아무리 그 현대에서 집회 거북선 그려 있는 거 가지고 가려고 했어도 철강이 없으면 안 돼요. 다른 것보다 중요했던 게 그 고속도 도로 만들고 그다음에 모든 그 산업의 기반이 되는 철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립한 거예요. 그게 잘 크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수련에서도 뭐냐면 길을 여는 거예요. 길을 여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길을 여는 걸 우리는 개혈이라고 그래요. 개혈. 그래서 개혈을 할 수 있는 기운을 받아야 돼요. 개혈을 해야 되는데 밥 먹으면 개혈이 안 돼요. 밥 먹은 기운 가지고는 개혈이 안 돼. 문제는. 개혈에는 고속도로를 만들려면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도는 그냥 땅만 깎아가지고 흙에다 그냥 대충 만들어도 돼요. 근데 고속도로를 하려면 빨리 달려야 되니까 콘크리트를 깔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걸 하기 위한 에너지가 조달이 돼야 돼요. 수련을 하려면. 그래서 대주천 수련하면 뭐가 돼요? 기경팔맥을 여는 기운이 컨택이 되는 거예요. 그 기운을 받기 때문에 그 기운이 오니까 똑똑똑 와서 이게 1번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천기가 와서 똑똑똑 로크를 한다는 얘기죠. 계세요 하고 그때 문을 열고 당겨서 나의 단전과 완전한 통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땅을 내고 똑똑똑 했으니까 땅에 있는 그런 에너지와 근데 이 에너지는 내가 마음대로 가져올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자세를 취하면 이 에너지를 보내주고 저 자세를 취하면 저 에너지를 보내주도록 수련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이걸 하면 이걸 주겠다 하고 약속이 딱 되는 거죠. 명문화되어서.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게 말짱 꽝이고 3,000%로 간다. 네. 그래서 기운 조달.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왜 경이 열리고 축기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는 데서 그러면 기공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게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수련법에서 빠져 있는 게 선계에 가고 싶다에는 1998년 1월 며칠 그 책 출판 기념회에서 알려주신 수련법이 있었죠. 하단축기법. 왼손은 무릎에다 놓고 오른손은 이거 해서 여기가 이제 단전이기 때문에 해서 여기 다 단전했다. 백회, 중단, 단전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축기하는. 네. 그래서 이게 기공수련법에 해당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축기하는. 네. 의식과 상관없이 이 자세를 통해서 기운을 모아주는 그런 단계. 꼭 잘못하면 욕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게 출판 기념인데 근데 이렇게 하면 욕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펴고 이 자세 하고 그냥 대기만 하라고?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와공할 때도 이러고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손가락을 너무 이러면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공수련법이다. 근데 책에는 그 수련법 리스트에는 없죠. 없나요? 네. 그리고 하나가 또 빠져있는 리스트가 뭐냐면 선계에 가고 싶다에 나오죠. 유리여서.
장심계열법. 그게 안 맞나? 그것도 기본 단계. 그렇죠. 네, 혀를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손가락 자세잖아요. 뭣도 모르고 처음에 이렇게 하면 열린다고 이렇게 하면 한다 그렇게 했지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장심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련 초보자에게 있어서 다른 데보다 중요한 게 장심을 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를 계속 해라. 그래서 기목욕 수련에서도 장심계열법 자세를 취하고 있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성계 가고 싶다의 그 내용이 문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목욕 수련할 때 끝까지 장신계열 하시나요? 장심계열을 해도 되고 그냥 손바닥을 해도 돼요. 하다 보면 네. 알러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수련법들이 이 목적에 따라서 어떤 수련법은 길을 도로를 뚫는 거고, 어떤 것들은 도로를 뚫었으면 그 다음에 유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단계 수련법이 몸신자 신공에서 나와 있던 게 뭐예요? 1번이 기변법에서 내 몸의 기운을 바꾸는 기변법 수련에서 1번이 천지 유통. 아까 대주천에서 뭐 했습니까? 아니 대주천 수련이 뭐였어요? 외기와의 도로를 연결했잖아요. 그 다음에 천지 유통이 뭐예요? 길을 닦았으면 댕겨야지. 에너지를 유통시키는 거죠. 네. 단순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물론 여기다가 심오한 뭔가를 넣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천지유통 수련법의 의미는 둘이라는 건. 네,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합니까? 대맥을 돌리고 왼다리 오른다리 왼팔 오른팔 임동맥을 유통시키고 중맥까지 연결시키는 그 수련법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네. 그리고 내 몸에서 하늘과 땅은 뭐예요? 단전을 기준으로 위쪽은 하늘이고 아래쪽은 땅에 해당되는 거고, 내 몸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무얼로 교체를 할 수 있냐면 단어를 음과 양으로 교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음양으로. 그래서 양은 뭐예요? 움직이는 걸 양이라고 하고 멈추는 걸 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주역 태극도에 보면 한 번 동하고 한 번 멈추고, 그래서 움직이는 걸 양이라고 하고 뭐 멈추는 걸 뭐라고 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움직였다 멈췄다를 반복하는 거. 움직였다 멈췄다를 반복하면서 어떤 에너지의 패턴, 다른 말로 이 사인 코사인 파를 만들기도 하고, 이걸 갖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이제 태극이 되는 거죠. 이게 움직이고 멈추고. 그래서 가벼운 건 아니, 거꾸로 그랬다. 키 큰 사람은 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본래 태극기의 모양은 태극의 모양이 이러고 돼야. 아, 세로로 됐다고요? 네. 원래 태극의 모양이. 네. 그래서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하고 고요해지고 활달해지고 멈추고 활달해지고 멈추고를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것은 양이 되고 무거운 것은 음이 돼서 가벼운 것은 하늘이 되고 무거운 것은 땅이 된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주역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음과 양의 기본적인 순환의 원리를 천지유통을 통해서 자기가 깨쳐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단순히 기운 도로 다니는데 도로 개설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먼 산 보는 게 아니라 아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는. 여기 맛집은 어디가 있고. 네, 그렇죠. 네. 휴게소는 어디가 있고. 그리고 화장실은 어디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고. 휴게소가 잘 돼 있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 그 계속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다른 거 해놓고 천지유통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어서. 잠깐 그 신공도
지금 기공 쪽으로 분류를 넣어야 되나요? 아니요, 따로. 따로예요? 여기는 기공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귀신 이게 몸. 그다음에 영의 신공이 있고, 마음의 심공이 있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신신신. 예. 신신. 예. 그래서 그 말씀 중에 그 얘기가 있죠. 기로서 영을 깨고 영으로서 성을 깬다는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는 몸이라는 중간 과정이 하나가 빠져 있다. 이걸 두 개를 세트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아니면 기의 몸을 세트로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붙일 수도 있고 뒤로 네. 붙일 수도 있고. 어쨌지만 크게 보면 그래서 그 모든 거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함축적인 의미에서 빠진 고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자기가 거기를 채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수련법이 그래서 기본적인 게 아까 천지유통은 그 유통시켜서 음양의 기본 원리가 둘이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둘인 원리를 깨치는 거다. 그 다음에 지수화풍은 뭐라고 되어 있었죠? 모든 기운은 하나이다. 네. 이거 하나씩 해서 기운으로. 네. 여기 이 천지유통을 통해서 음양이 하나인 걸 알았잖아요. 그걸 갖다 내 것으로 바꾸는 거죠. 내 것으로 바꾸는 거. 근데 내 것으로 바꾸는데 어떤 걸 바꾸느냐? 천이 양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으로, 음적인 기운이 아니라 양적인 기운으로 변화시키는 것. 나의 에너지 자체를 새로운 에너지로 맨날 피죽만 먹다가 고깃국에 이밥을 먹는 스타일로 변화시키는, 쌀밥을 먹는 스타일로 나의 에너지를 바꾸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적응을 시키는 거죠. 천기예요. 핵심은 천기입니다. 우주기운은 여기 위에 있는 거죠. 왜 바로 우주기운을 안 하느냐? 바로 우주기운이 들어가면 소화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피죽 먹던 사람이 갑자기 고기 먹으면 탈나요. 똑같습니다. 중간 단계에서 적응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 단계를 네. 거치면은 똑같이 수련해도 누구는 천기 수련하고 있고 누구는 우주 수련하고 네, 있는 거네. 네. 그치? 단계에 따라서. 그렇죠. 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얘들은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처음에 초보자에게는 뭐냐, 그 100% 우주 기운이 있다면 여기는 이건 이제 희석을 시켜야 되는 거죠. 뭐 100분의 1로 희석을 시키든지 1000분의 1로 희석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약간 인디로다 한 방울씩 예, 그게 몸에 해가 되지 않고 영혼에 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그랬죠. 그래서 그 보면 뭐 그러니까 기운줄 사이즈가 얼마요? 맨 처음에 했을 때 몇 뭐 1mm 뭐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울씩 떨어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줘도 이게 소화가 안 돼요. 내가 에너지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내공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화풍은 에너지를 바꾸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서하면서 내가 에너지를 바꾸고자 하는 어떤 염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상태는 뭡니까? 기분을 봤을 때 천기와 나를 비교하면 어때요? 나의 상태는 탁기죠. 탁기이기 때문에 이 지수화풍 수련을 하면 탁기가 천기로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탁기제도 수련이 되는 거예요. 빨리, 근데 최소 수련 시간은 30분. 용량이 커지면 5분, 10분만 해도 되지만 최소 하는 시간은 30분. 그 이상인 거죠? 네. 뭐 건곤이 저건 잘 아시다시피 기운이 바뀌었어. 질문요. 네. 근데 지수화풍 의미 네. 그 9번, 네. 3번. 그거는 이제 찾아보셔요. 그 선생님이 그래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그 자세가 9번도 있고 나중에 3번도 있지만 그건 이제 3대 1이라는 비율이 있죠. 그거는 이제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그 9번 한 다음에 뭘로 들어갑니까? 손 자세가 깍지 껴서 축기하는 걸로 되겠죠. 그래서 천기를 축기화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3번 한 다음에는 손 자세가 법계적인 자세죠. 법계적인 자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깍지 끼는 거는 축기라는 건 알아. 네. 버크링 쳤어요? 뭐 앞에도 하고 뒤에도 있고. 예. 건곤일청 할 때는 앞뒤로 하는 거고, 예. 지수화풍 할 때는 앞에만 하죠. 예. 법계적인 이 손 자세가 의미하는 건 무언가? 무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에는 뭐예요? 이건 기운을 바꾸는 거잖아요. 손 올렸다 내렸다는 것은 일단은 기운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바꾼 기운을 주변으로 기운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갖다 내 안에 모으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할 때는 다시 이 모든 기운을 올리고 그 다음에 올렸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남는 게 없잖아요. 하늘은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걸 갖다 체화시키는 거죠. 화시키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화시키는 거. 화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그러고 있습니다. 빨리 지워야지 아닐 것 같으면. 제어한다. 네, 체화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이 같아요. 법계적인 저는 자체가 돌린다, 돌려보낸다는 의미로 네. 봤는데. 네.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찾아봐야 돼요. 저도 더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빨리 지운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자세에서 어떤 걸 찾아내냐에 따라서 자기의 역량이 하나를 끄집어낼 거냐, 3개를 끄집어낼 거냐, 9개를 끄집어낼 거냐, 100개를 끄집어낼 거냐에 따라서 자신의 역량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아까 대주천에서도 대주천 하나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수련법 하나를 통해서 이 다음 단계에 이게 단계별로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계속 끌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세 하나로. 그렇죠. 수련법 하나로. 수련법 하나로. 네, 끌어낼 수 있으면 그 모든 걸 하나씩 안 가도 된다는 얘기죠. 단계별로 안 가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이 그걸 할 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걸 갖다 못 당기니까 징검다리를 중간에 하나씩 놓아주는 거죠. 징검다리가 뭐예요? 수련법이죠. 각각의 수련법. 각각의 수련법들이 계속 징검다리가 있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여기로 가고. 왜? 맵새가 황새를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기본 우리가 서서 할 수 있는 가장 기초 수련법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곤일척 있는데 건곤일척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선에 대한 공부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선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선계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배운다. 계라는 게 시스템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스템을 배우는 건데 여기는 무엇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가. 이거는 선으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가 있고 도착해서 그 시스템이 어떻다. 이거는 선도는 가는 길에 대한 부분. 여기는 그 도착하는 지점에 어떤 세계가 있다. 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선도 수련인데 선계 수련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셨을까를 유추해 보면 그래서 과거에는 가는 길만 설명하셨어요. 어떤 경전을 봐도 가는 길만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불교 경전에서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디테일하게 거기에 도착하면 뭐가 있다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도착하면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죠. 그게 언제부터 주로 많이 나왔냐면 2001년 전후로에서 많이 나왔었죠. 네. 2001년 뭐 근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좀 이따 하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어떤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가려면 여기에 선도나 선계의 기본적인 것은 마음으로 모든 게 조절되고 통제되는 수단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갖다 배우는 걸 목적으로 한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뭐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맨 뒤쪽에 딱 그 수련 과정이 한 장, 두 장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죠. 기공 과정에서 심공 과정까지. 그래서 심공이란 밑으로 쭉 나가면 1단계의 심공은 인간 세계에서의 마음 자세를 배우고 2단계의 심공은 천상계에서의 마음 자세를 배운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의 마음 자세. 그걸 잘못 그 편집하면서 중간에 한 줄이 빠진 거예요. 중요한 걸. 네. 그 말이 없어. 어머. 잘못해서 실수로 일부러 장인이 인간 세계 마음. 아니 중간에 하다가 빠진 거지 실수로. 일부러 빠진 게 아니고요. 그렇겠죠. 편집하다가 그리고 그 장교수님 안 했어요? 나 아니야. 이제 제 책임 면피 나간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중간에 보면 있어요. 마음 공부란 무엇인가. 그래서 마음 공부는 인간 세계에서의 마음 자세, 그 다음에 천상계에서의 마음 자세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그 선서에서 보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공부를 시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20년 동안 배운 게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 천상계에서의 마음 자세를 안다. 천상계 그 시작을 언제로 보느냐 하면 전통 그 우리의 육아 경전에서는 2단계 마음 공부를 언제 시작하는 걸로 되냐면 지천명이 몇 살이죠? 50인가? 네. 지천명이 2단계 마음 공부의 시작을 의미하는. 그래서 지천명을 다른 말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본성을 만나는 견성을 의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 테이프 들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제 얘기 아닙니다. 네. 천명을 알았다. 네. 접수를 대상으로 포기해야 돼. 그래 좀 뭔가 들어갈 그 인간의 돌이, 세상의 돌이, 우주의 돌이 이 순서가 아니고 그냥 인간무게하고 천상무게인가요? 네. 두 가지? 네. 쉽게 안 썼는데 인간계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서의 삶을 잘 살 것인가. 인간의 돌이 예. 인간의 도리 그 이상. 근데 인간의 도리가 단순히 인간끼리만의 도리가 아니라 하늘이 있음을 인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2단계를 여기 1단계고 2단계잖아. 2단계를 가기 위한 기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련법에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이런 시각을 키우는 수련법이 있고 이런 시각을 키우는 수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의 선인들에 보면 쭉 읽다 보면 신공 1단계라는 표현이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신공 1단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게 인간계인 거예요? 일단 여기가 예. 근데 여기에 그 신공 1단계에 해당되는 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객관적인 눈을 갖는 것.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왜 뭐 박자가 맞아야 우리가 뭐 얘기를 할 만하다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삶을 가지도록 되어 있어요. 주관적인 얘기는 뭐예요?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정화 나의 우주. 근데 나를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주관적이라는 표현을 잘 봐야 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의 특징은 뭐냐? 편견. 그 편견이 뭐냐? 나는 정의롭다. 나는 정의롭다. 예. 그렇다. 주관적이라는 얘기는 나의 시야에 있는 것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왼쪽으로 서 있는 사람은 왼쪽만 보는 거고
반대로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은 오른쪽만 보는 거고. 그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 좌우 불균형이 되는 거죠. 어떤 주관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불균형적 위치에 센터로 오고 있을 때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어떤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요 방향을 볼 수도 있고 요 방향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여기서 이 방향을 볼 수도 있고 이 방향을 볼 수도 있고 이 방향을 볼 수도 있고 이 방향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내가 어느 방향을 나의 위치에서 내가 보는 방향으로 본다. 나의 에너지가 어떤 특정 방향으로 발사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행의 불균형이 되죠. 오행이란 5가지 방향성을 의미하거든요. 목기운은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고, 화기운은 남쪽. 이 방향성. 그 다음에 토기운은 회전하려고 하는 방향성. 네. 오행, 5가지 행한다, 움직인다는 그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목기운이 많은 사람은 위로 쭉쭉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몸도 기럭지도 쭉쭉 위로 길다. 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것은 성장을 의미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살이 붙는 거죠. 응용을 하면서. 소개는 글쎄 없습니다. 배너리 땡글땡글. 그래서 이거 우리가 주관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단계에서 주관적인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트러블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주관적 삶을 살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하다 보니까 아, 주관적인 거 안 된다. 객관적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맨날 하는 게 객관적으로 보자.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여기 있는데 밖에서 나를 보는, 이게 객관적이잖아요. 객관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 외부에서 나를 보는 훈련, 한 방향으로만 봤었는데 다방면으로 보는 훈련을 수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기공 단계, 신공 단계, 신공 단계, 신공 단계 있는데 결국은 다 신공 훈련을 위한 모든 수련법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위 구조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수련법 중에서 이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수련법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떤 수련법이 있을까요? 수련법 통해서 객관적인 훈련을 하는 수련법. 우주 우주화 수련. 너무 멀리 나갔어. 네. 이거 닦는 거. 10km 뭐지? 청소. 그거는 좀 범위가 좀 객관적이긴 한데 약간 다른 의미에서 좀 이따 그 하나 더 얘기할게요. 관원유야 뭐 그것도 관원기가도 포함되죠. 예,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게 일단은 나를 외부에서 하면서 골고루 보는 거예요.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객관적 훈련, 천지유통도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운법에 있는 것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내 몸을 갖다 구석구석 보면서 전체적으로 외부적인, 이게 천지유통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앞에서 닦고 뒤에서 보는 방향, 보는 시각을 닦는 거잖아요. 나를 그러니까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계속 보는 관점을 계속 바꾸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목욕, 기청소. 이 수련법들은 언제 다 했냐? 1999년. 여기에 육기조화도 아마 99년에 한 것 같더라고요. 99년쯤이고 50개. 네. 50개 수련 개운법. 개운법이 어떤 수련법이죠? 아 여기 뭐 그랜드 캐년으로 뛰어다니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보는 게 이렇게 좋아야 돼. 보라.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근데 하나를 선서하고 관련돼서 보면 수련법이 나오고 한참 있다가 그걸 설명하는 내용들이 뒤따라 나와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 의도는 모르지만 제가 연관성을 따져보면 선생님 예. 계획이 있으셔서 예. 수련을 알려주고 다 이제 우리 그 기생충에서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지만 선계는 다 계획이 있던 거죠. 근데 그 계획을 따라가느냐 못 가느냐는 그거는 밑에 있는 사람들의 그거고 다 보이지 않는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목욕도 그거잖아요. 앞에서도 닦고 뒤에서도 닦고 기청소도 내가 가운데 해가지고 정면 닦고 위에 닦고 옆에 닦고 뒤쪽 벽 닦고 바닥 닦고 정신이 없잖아. 이거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뒤에 닦으면 되는데 왜냐면 처음으로 갑자기 뒤에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내 몸을 돌려가지고 이제 뒤쪽으로 닦아야지. 천정 닦을 때 이렇게 서봤지 전부 다. 이렇게 천정에 돌려. 그게 뭐냐면 그게 어떻게 물리적인 시야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상상으로도 이게 바로 뒤로 그냥 닦으면 되는데 바로 안 되는 거예요. 벽을 이렇게 돌려놓고 닦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편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봐야 되나. 네. 그러니까 안테나를 돌리면 위에 있으면 원반을 돌렸는데 그냥 돌아갑니다 해서 돌리면 되는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대기를 걸어가지고 돌리든지 뭐 팽이 돌리듯이. 왜? 마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 공부는 1단계, 2단계 있지만 결국은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마음만으로, 에너지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안 되니까 거기다 불필요한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걸어서 올려. 맷돌처럼. 원반을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리니까 맷돌처럼 그러고 돌렸다고 상상한 사람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면 아 이걸 굳이 맷돌 돌리듯이 안 돌려도 그냥 자동으로 거기다 모터 하나 달려가지고 돌려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이게 뭐예요? 그게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죠. 어떤 그 틀 안에서 이 틀 안에서 하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틀이 깨지기 때문에 방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렇게 하니까 되네. 지금도 굉장히 맨날 하던 수련법인데 네. 그렇게 오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까처럼 그 똑같이 앉아 있어도 전부 다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맞는 말이지. 네. 그리고 심공 중에 심공 1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국의 선진들에 또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는 그거였죠. 금방 얘기했던 게 뭐라고 했는데 까먹었는데 심공 1단계에 나와 있는 게 그 객관성이고 하나 객관성인데 객관성에서 갑자기 아까 얘기했던 게 내가 뭐였는데 금방 해.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심공 1단계 중에서 나왔던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것을 작게 보고 작은 것을 크게 보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게 있다고요. 한국의 선생님들을 보면 심공 1단계에서 터득해야 될 거. 그래서 큰 걸 작게 보는 거. 이건 어떤 수련법일 것 같습니까? 큰 걸 작게 보는 거. 손바닥. 큰 걸 작게 보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 가는데요? 채공 수련. 최공 수련? 예, 채공. 위로 공중에서 떠서 보는 거. 높은 곳에서 멀리다 보면 이때 큰 걸 작게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걸 벗어나게 된다. 큰거 작게. 예. 세상이 큰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 안에서는 큰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건 일반 사람들이 겪는 보통적인 거다. 그래서 하늘 높이 10km 상공, 1km 상공에 올라서 봐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반대로 보는 것도 해야죠. 작은 걸 크게. 작은 걸 크게 보는 훈련. 현미경 수련? 네. 현미경으로 보는 훈련, 수련법. 이게 어디에 나오는 수련법이죠? 작은 걸 크게 보는 거. 개운법? 그렇죠. 개운법 수련이 그거죠. 확대시켜서 보는 거죠. 작은 손바닥의 이 디테일을 크게 확장시켜주는 게 바로 개운법 수련에서 손금을 확대시키는 거였죠. 천재인가 봐 자기.
아니, 그럼 열등감이 있을 때 하늘에서 내다보는 효과가 있으면 네. 작은 걸 큰 거 보는 거는 현실에서 뭐해도 디테일하게 파야 될 게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은 대충 지나가야 될 게 있는 거고 어떤 부분은 깊이 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사만톨에다가 만글자를 새기고 뭐 작은 걸 크게. 그래서 작은 걸 크게 보다 보면 이만한 게 점점 확대돼서 문이 열려서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간다. 열려라! 열려라! 하고 보는 게 아니라 작은 하나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파장이 맞으면 이게 확대가 되면서 문이 열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단계에서 2단계로 이제 가는 관문이 열리는 거죠. 문도 안 열어주는데 열릴 거야 하면서 하면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부작용이 발생되면 뭐예요? 안 되는 걸 다 될 거라고 믿으니까 나의 그 마음이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욕망이 확대가 되면서 안 채워지니까 그 욕망이 안 채워지니까 부작용이 발생돼요. 과대망상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나를 보호해준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해주네? 실망감에 나타나거나 자포자기를 하거나. 근데 우리는 왜 개운법 수련이나 채공 수련은 숙기를 하면서 하잖아요. 기운을 채워서 기운으로 하는데 보통 왜 바깥에 보면 의념으로 왜 부처님 손바닥 수련 하는 데도 있잖아요. 기운이랑 상관없이 의념으로 이제 큰 걸 잡는다고 그런 것 효과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게 그 기운과 하나 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나타나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머리로는 됐는데 몸으로 체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목적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상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전 하단으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 내 것 화시키는 거. 네, 단순히 한번 봤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영영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목적이잖아요. 손바닥 한번 벌어진 거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느 때 어느 시점에서든지 할 수 있도록 반복 학습을 한다. 반복 훈련을 한다. 네. 한 번 하는 걸 만족하지 않는다. 한 번 하는 걸 하려고 해서 일주일 만에 되는 데도 있다고 그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견성하신 분들 많잖아요. 10번 그게 아니더라고. 뭐 1년, 2년, 3년을 보고. 예, 원래 제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수련법이 대략 2000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뭐 이게 중간 수도 있지만 약간 바뀌는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1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2000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한데 여기서 그 2000년 여름쯤인가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한다. 이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한다. 네, 여기는 뭐예요? 준비고 기운. 그래서 그 수련법들이 뭐냐면 기운을 돌리고 유통시키고 하는 수련법들이에요. 주로 내 몸에서 왼쪽으로 돌려가지고 다리로 돌리고 뭐 어디로 돌리고 방에서 저기 좀 내 몸에서만 돌리는 건 쉬운데 이제 저 벽까지 보내는 훈련도 하는 거잖아요. 기총소 수련이 그거잖아요. 기총소 수련이 기목욕 수련은 내 몸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근데 기총소는 저기까지 5m 앞에까지 운기를 시키는 훈련이잖아요. 운기. 기운을 유통시키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들. 네. 그래서 기적인 기반 조성이 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 마음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 여기 나오면서 하기 전에 했던 게 뭐가 있냐면 관운기화가 있죠. 관운기화가 이제 결국은 몸신자 신공에 관련된 건데 이게 마음 공부한 거다.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그러면서 관운기화와 개운법을 하고 나서 2000년에 들어와서 뭐 하냐면 자각 수련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수련법으로 밖에서도 보고 안에서도 보고 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기적인 게였는데 자신에게 대입시켜보는 거죠.
자각수련이 그거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 나를 갖다 10년 단위로 끊어서 보기도 하고, 뭐 잘한 거, 잘못한 거, 뭐 그런 것들을 갖다 보면서 기적인 준비가 되니까 이제 좀 더 자기에게 실전 훈련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 목록에 자각수련은 안 들어가요. 거기는 안 들어가 있죠. 이거는 수련 멘트로 있는 게 아니니까. 수련법이 아니고. 네. 수련법은 수련법이죠. 근데 이게 의념 수련의 멘트가 아닌 그 숙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련 지도를 하시려면 자각 수련을 시키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 시키면 수련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의 그걸 보고 거기에 맞는 수련법이라든지 뭘 처방을 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9년도까지 아까 했던 부분들이 다 기적인 그냥 운용에 대한 그런 거거든요. 기적으로 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더 볼 수도 있는데 큰 그림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각수련하고 자각수련하면서 이게 자각수련이 뭐가 있냐면 플러스 자각수련 플러스 자각수련이 하면서 그 타인에 대한 그런 그걸 쓰는 것도 했었잖아요. 아니 타평수련은 그 이후의 얘기고요. 글쓰기 했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쓰는 거. 쟤는 누구인가. 맞아. 타인은 누구인가. 이건 뭐예요? 이제 기에서 하다가 파장, 즉 영감을 표현하는 쪽으로 이제 메시지에 관련된 정보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메시지를 기운을 해석하는 훈련. 파장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해석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러면서 나오는 게 수련법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자각수련이지만 기운줄 연결수련이 나와요. 기운줄이 처음에 연결하는 건 뭐냐면 천지유통에서 안테나와 연결하는 수련이잖아요. 기운줄 연결이. 네, 안테나에서 백회를 통해서 중맥으로 해주는 건데 이제 기운줄 연결 수련을 해가지고 단전을 비우고 쭉 해서 천기를 다이렉트로 백회를 통해서 중맥을 연결하는 수련법을 한다고요. 백회 계열. 네, 백회 계열 수련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운줄 연결 수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회 쪽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운줄도 1번으로 해서 중맥을 열고 2번이 좌우맥을 여는 수련을 하고 3단계가 7맥으로 넘어가죠. 한 번에 안 했죠. 그러니까 뭐냐? 몸 안에서 기본적인 기경팔맥을 해놓고 기경팔맥까지 됐으니까 거기다가 즉 뭐냐면 지방도와 국도까지는 있었어. 지방도가 어떻게 보면 12경락이고 국도가 기경팔맥인데 여기다가 고속도로라든지 항공 노선을 새로 개설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운줄 연결수련은 항공 노선을 새로 개설하는 거. 결국 내경을 만들고 외경을 연결시키는 건가요? 네, 기본 외에 새로운 없는 에너지 라인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네. 인체 내에 있는 어떤 다음에 기운줄은 하늘의 기운 시스템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몸으로. 네. 새로운 시스템으로. 내 몸의 네. 시스템은 기경팔매, 경락. 그러니까 길이 땅 위에만 있었잖아요. 일종의 보면 땅 위에만 있었는데 육해공으로 넓히는 개념으로 보셔도 되죠. 이거 기운줄 연결을 꽤 오래 했었죠? 꽤 오래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칠맥 쪽으로 제가 발전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 있고 기운줄 당기기 바로 전에 했던 의통수련 같은 것도 이거 있었죠? 네. 내부를 돌리는 내 안에서 네.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 근데 그 의통수련이 버전이 여러 가지가 버전이 있죠. 육기조화는 의통수련이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6가지 기능을 회복시킨다. 육기잖아요.
육기에서 이게 기운 기자가 아니라 기능할 때 기자. 육기에서 전기, 진액, 혈, 맥을 갖다 이 6가지 기능을 갖다 정상화시키는 게 육기죠. 육기 조화 수련이죠. 이 기능을 조화시킨다. 그래서 몸의 기능이 원활하게 되도록 만들어준다. 근데 에너지를 갖다 이 단전에 있는 에너지를 장부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보내다 보니까 단전이 텅 빨리 비어. 그런데 보내는 오장육부로 보내는 에너지가 100인데 내가 호흡을 통해서 단전을 당기는 호흡이 50밖에 안 돼. 에너지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하다 보면 기진맥진하는 거죠. 수련하면 육기조화 수련을 하면 단전이 그 기운을 끌고 올 수 있는 용량이 150인 사람이 100을 보내면 50이 남기 때문에 육기조화를 하면서 죽기가 돼요. 150이면. 근데 50인 사람이 장부로 기운을 많이 내다 보니까 기운이 딸려. 네, 탈진해요. 그래서. 네. 한번 하고는. 네. 그래서 육기조화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어요. 옛날 선배들이. 왜? 너무 힘들었거든. 굉장히 오래 하네. 그냥 이 알람 소리가 막 나. 그거 할 근데 여기 보니까 기운줄을 땡기기 전에 뭐 화력 청정 같은 걸 했네요. 저는 모르겠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 나중에 하고 있는데 그거는 큰 의미는 의미가 네, 없어요?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큰 그림만 이제 지금 쭉쭉 보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는 나중에. 네, 사이드로. 네 사이드로. 아니 전 궁금하더라고요. 전 들어본 적도 해본 적도 없거든요. 왜냐면 선배님들이 했던 걸 저 들어왔을 때 다시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막 그래서. 그때도 막 한 번 하고 지나간 게 있어서 예. 이게 있는데 그냥 그때 있던 사람만 하고 예. 말만 들은 예, 그런 그래서 게 제가 그런 거예요. 특히 화력 청정 같은 거 말만 들어서 한 번도 다시 리바이브를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있는 사람만 했어 그것도 다 네. 했을 텐데. 그 아까 이제 2000년에서 기운줄 연결을 했잖아요. 하면서 여기서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옥돌 수련이 있어요. 네. 이게 2000년에 대망의 2000년 옥돌 수련. 옥돌 수련은 머리 위에다 장부를 갖다 옥돌 형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의통수련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네. 네, 옥돌 수련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시면 가지고 이 옥돌 수련에 대해서 하는 게 어떤 특정 선임님의 기운을 받는 거다. 그럼 그 말씀 테이프에 내용이 있을 거라고요. 즉 뭐냐? 파장을 받는 이게 그 장부를 고치는 것도 있지만 파장을 받는 훈련도 같이 되는. 네. 형식은 기운을 통해서 내 몸을 좋게 만드는 거지만 파장을 받는 훈련이다. 한 선인으로부터 특정 기운을 받는 훈련이다. 네. 그런 표현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2000년의 핵심은 영감, 파장 훈련, 네. 에너지, 그 정보를 받는 훈련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서 옥돌 수련이 탁기 제거도 되는 거고, 그죠? 우리 수련은 기본적으로 탁기 제거 수련은 기본적으로 모든 수련법이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그리고 기를 어쨌든 모든 수련은 기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탁기를 빼고 새로운 기운을 전기를 넣고. 네. 네, 핸드폰 보시면 돼요. 그냥 저한테 해주고. 그러면서 대망의 2001년으로 넘어가죠. 근데 2001년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사건이 많이 발생되죠. 2000년에서 2001년으로 저는 2001년에 들어왔어요. 12월에 대망의 12월에 와가지고 했던 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무지 많이 하는 일명 천배 수련 한 달 그때 들어왔어요? 바로 끝나고 왔어요. 예. 대망의 2001년을 맞이하게 하는 게 천배 절수련은 의미가 겸손을 통해서 그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기우고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의미. 거기서 많이 뭐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네. 그래서 2001년에 이걸 천배 수련 해놓고 뭐가 시작되죠? 네? 네, 무건 수련은 여기 앞에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죠? 예, 예. 그러면서 대망의 천일 수련법이 시작되죠. 대망의 천일 수련. 1차 천일 수련. 좀 1년에. 예.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해놨을 거예요. 예. 네, 수련수련 써있는. 가지고 여기가 근데 이게 수련법 그냥 우리가 천일 수련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수련법은 기운 증진 수련법. 기운을 증진시키는 수련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했던 게 이제 뭐예요? 큰 걸 작게 보는 훈련, 작은 걸 디테일하게 보는 훈련, 그걸 천일 수련법 안에 다 들었죠. 그래서 단전 안에 서울을 집어넣습니다. 대전을 집어넣습니다. 했더니 마술 테이프에 있는 게 서울을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달랑 남산 위에 병든 소나무 하나. 그 사람의 그게 역량이나 그 마음의 그 사이즈를 나타내는 거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전환점이죠.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기운까지 연결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진도를 빼시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수련법의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 즈음에서 나와 있는 선서들이 뭐냐면 천서 0.00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책 천서 0.00 나와 있는 내용들. 그 내용이 저기 편집하실 당시에 출판사 사장님을 하고 계신 분 여기 앞에 계시는데 편집은 여기가 있어요. 책에 있다고 얘기해줘. 그래서 그 내용들이 뭡니까? 그 책에 내리는 책 내용이 혹시 기억나세요? 생기고요. 네. 아니 제목이 대략적으로 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선계의 시스템을 알려주셨다고 했잖아요. 선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그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이 당시에 다 나와요. 그러면서 뭐가 다릅니까? 집 주소가 바뀌어요. 알게 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바뀌는 거잖아요. 네. 집 주소가 바뀌죠. 네. 그래서 스케일이 확장, 굉장히 이제 넓게 확장시키는 훈련을 하죠. 수련법이 아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천일 수련법에 했던 것은 단전을 우주 크기로 확대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단전을 우주 크기로 확대시킨다 했는데 확대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확대시킵니다 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안에다 뭐가 들어가요? 남산우에 썩은 소나무, 병든 소나무가 들어가는 거지. 네. 그러면서 이게 마음을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면서 그걸 갖다 에너지화 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2001년에 했던 게 또 다른 수련법들이 몇 개가 더 있을 건데 뭐 있는 거 나오죠?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그런 건 뭐예요? 고문정 남치 이런 건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네, 그건 한 번 하고 말았어요. 천일수련법 2에 해당될 거예요. 네. 네, 팔문헌 수련법들은 좀 이따 다시 별도로 그것만 하겠습니다. 그럼 기운가가 체력 증진 수련법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게 천일수련법이라니까요. 몰라요. 천일. 지난번에 했잖아요. 제가 단전 안에 뭐 서울 집어넣습니다.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 자신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천일수련법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 반복해서 몇 번 했죠. 딴일은 우주화 수련 아니에요? 아, 그건 우주화소는 아니고. 네. 네. 우주선은 늘리는 거고 뭐 집도 넣고 뭐 요새는 돈도 넣고 뭐 모두 넣고. 그거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한 번 했었잖아요. 네. 만약에 갖고 막 수명공 했네요. 2000년이구나. 2001년 수명공. 내관법. 네, 내관법, 숨기법. 2000년 엄청 많네. 내관법, 숨기법은 그것도 2001년인가? 일이라고 써있는. 네, 2001년. 네. 의통수련들을 2001년에 주로 많이 했고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천일수련법을 하면서 그래서 의통수련을 통해서 그 선계의
어떤 그 물건들을 가지고 관계 물건들을 가지고 그걸 사용하는 훈련이었죠. 예. 그 보통 구슬. 제가 이때 들어와가지고 이 구슬 받는 훈련을 했었어요. 2001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때 대망에 2001년에 있었던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여기 7월 달에 뭐예요? 비행기를 타죠 한번. 비행기 타셨잖아요. 부산, 예, 횡령. 네, 네, 그렇죠. 예. 네. 국내에서 하다가 맞지? 예. 이제 미국 가신 거예요? 미국은 그 다음에 백두산. 백두산을 갔다 백두산 7월 횡령. 응. 7월 말 8월에 가고 15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 10월 달에 황산을 가죠. 7월달 화산. 여기는 화산을 백두산하고 화산하고 같이 했던 거고. 예. 아, 이거 같이 간 거. 예. 그러면서 예. 의식을 이제 그 하늘에 대한 큰 비전도 했지만 지구의 그 운영 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래서 때문에 그 지구에 하는 산신 지신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알려주신 거죠 이때. 예. 그리고 천상계와 지상계를 연결해 주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한테 잘 보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잘 보여야 되는 것도 있다. 네가 지기를 네 맘대로 가져오는 것 같지만 산신께서 안 열어주시면 말짱 꽝이다. 그걸 알려주셨죠. 그리고 백두산 행련에 큰 목적이 하나 있어요. 백두산 행련 천사에 보면 백두산 행련을 통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백두산 네. 행련도 수련법이기 때문에 거기 당시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동이죠. 대단결이라 그래. 대단결이라 그래. 하여튼 뭐 동이조 어찌고 하면서 대화합인지 대단결인지 뭐 어쨌든 제가 정확하게 뒷대까지는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앞에 쪽만 크게 하고 뒤에는 그냥 대충 머무렸습니다. 저도 정확한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걸 갖다 새로운 에너지를 갖다 그걸 통해서 변화를 시키시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그 행년 때 화산 그거 할 때는 그 못 가보고 황산 행년할 때는 가봤었죠. 그래서 비행기를 처음 타봤죠. 아 진짜? 그때? 예, 그럼요. 아, 촌놈이 출세했지. 아, 수련을 하는 바람에 내가 비행기를 타봤어요. 그러면서 그 여기서 백두산 갔다 오고 하면서 과제가 한 분한테 했다고 나와 있던 거 기억나시죠? 숙제 내라. 숙제도 아까는 자각 수련에 대한 글 받는 거에 대한 숙제였고 이번에 행년을 통해서 숙제는 뭐였습니까?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한 분에게 눈을 열어주셨다. 조범아님. 예.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걸 갖다 글로써 표현을 해라. 증거하라. 왜? 증거하라는. 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러고 됐는데 내가 이걸 갖다 봤으니까 그걸 갖다 당신이 이걸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알려라. 근데 이걸 안 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왜 그거를 열어주셨을까? 그 사명이나 뭐 있었겠죠. 그분이 좀 역할이 말만. 그거를 하라고 사회적인 역할이 사명이랑 근데 관련된. 궁금하다 말을 안 하셨대요. 뭘 보셨다는 거예요? 거기 뭐 이렇게 산 위에 안테나 있고 뭐 그런 안테나를 것들. 그런 거를 보시고. 싹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인 세계를. 원래 우리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가서 딱 보시고 이제 그 연결을 이해하는데 신기해서라도 얻을 수 있잖아요. 옆 사람. 다 보도록 열어주셨다고. 다 보고 보였는데 그냥 먹고 먹혔지. 봤는데도 오시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거를 써야 되는데 워낙 그분이 뭐 입을 닫는 게 주특기래. 완전히 찍어서. 눈이 파장 근데 이제 받으면 그게- 긴가민가 할 때 있잖아. 그런 거지. 그리고 그분은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사람 보면 이렇게 기운이 어디가 배가 아파서 아 여기 간으로 가는 간경련이 맥혔네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야. 우리 형이 너무 선생님이 열어주신 아파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련을 하는데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뭘로 했느냐?
기본적으로 과거의 시스템은 인간을 통한 그런 전수였다면 선계 시스템은 길을 안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앞에다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선계를 상징하는 도안으로서 그걸 해라. 그게 팔문헌이잖아요. 인간 누구가 아니라 어떤 그 본체를 만난 한 분이 아니라 본체에서 파견 나온 한 분이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를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누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를 상징하는 대한민국 자체는 팔문헌으로서 상징이 되는 거고 뭐 그런 아니 팔문헌이 아니라 태극기로서 하듯이 예, 어떤 시스템을 상징하는 운영 시스템 모든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시스템을 상징하는 팔문헌을 가지고 했다. 그래서 팔문헌 수련법을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팔문헌이 나오면서 수련법이 바뀌는 게 뭐냐면 동맥수련의 수련법이 바뀌잖아요. 동맥수련은 기본적으로는 이것만 하는 거죠. 그냥 용천으로만 탁기만 빼다가 나중에는 이제 백회 위에다 띄워서 수련장도 씻어내고 몸 전체를 돌리는 그런 걸로 해서 수련법에 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련법들이 팔문헌을 응용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 번에 걸쳐서. 그게 2002년도에 아니 그 전 단계부터 했는데 지금 아까 팔문헌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연도 가다가 잠깐 새길로 빠져서 별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만원은 몇 년도에 나왔어요? 99 저는 년. 들어왔을 때 있어서 99년에. 네. 가지고 since 1999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네. 특허 뭐 네. 상품권 등록. 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그 혈자리에다가 뭐 중단에다도 붙이고 뭐 백회에다도 붙이고 이제 팔문헌을 여기저기다 이제 붙이죠. 네. 계열 앤드 그 사기 방지 그런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그 이제 처음에는 그 뒤통수 아니 동맥수련에 사용됐고 그 다음에 그 팔문헌 배지 수련해가지고 몸 혈자리에다가 이제 붙이는 수련법으로 사용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면서 뭐 세로 팔문헌 수련해가지고 팔문헌을 갖다 백회 위에서 해가지고 쫙 나를 반으로 가려는 그건 무슨 수련이에요? 방금 가는 거? 세로 팔문헌 수련. 여기 위에서부터 이 해가지고 내렸다 올렸다 하고 회전시켜서 정향으로 돌리고 반향으로 돌리는. 예. 이건 몸 전체에서 중맥을 통해서 쫙 확장시키고 뭐 그런 거였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줄여서 단전 안에다 넣어놓고. 근데 팔문헌을 뭐 세로를 넣으세요, 뭐 이제 그 가로를 넣으세요. 근데 이게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360도 입체적인 우리 언어로 그건데 굳이 세로나 가로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네, 그거는 저도 몰라요. 아니 그래서 그때 이제 계속 드는 생각인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형상화 시키려니까 그렇게 표현하셨을 뿐이고, 그걸 어떻게 자기가 쓰느냐는 360도짜리를 쓰던 10도짜리를 쓰던. 근데 고교에서 이제 맹점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생은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돼요, 반드시. 근데 대학생 되면 승진해서 대학생이 되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보다 이제 미분 적분이 나가고 삼각함 뭐 그런 식으로 버전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이게 중요해요. 근데 더 올라가면 이게 면에서 팔문헌이라는 면이잖아요. 면에서 나의 능력이 향상이 되면 이게 입체화돼서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초급반한테는 중요해요. 그걸 해야 되고. 네. 어느 정도까지는 중요하고 내가 그걸 깨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그런 거 오래 하다 보면서 그런 생각 의식이 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거기서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하게 되는. 그 수련법도 자꾸 할 때마다 이렇게 됐네? 이렇게 네.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초급한테는 초급 단계를 지도를 해야 되니까 네. 그거의 차이를 조금 자기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어느 정도 큰 흐름을 자기가 알아야. 예. 물론 이제 중간에 빼놓고 이제 그 넘어가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알고 있어야 적절하게 저 사람에게는 이것도 A, B가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C를 먼저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예. 이건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하여튼 오늘은 디테일한 수련법 하다 보면 날 새기 때문에 큰 줄기만 갈게요. 네. 그러면서 대망의 2001년이
지나죠. 아, 그 여기서 하는 게 아까 그 전 회장이 그 징계받았던 데가 언제예요? 2000년인가요? 2000년 말인가? 아, 그렇게 빨리 받았어요? 2001년 아니에요? 2002년 아닌가? 1년. 2001년이죠. 2년이었어? 2000년 말. 그러니까 이게 2001년과 2001년 사이에 많은 사건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천배수련이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그 권위주의, 어떻게 보면 회장 시스템이 권위주의적인 그런 상징의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없어지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고 내용이 완전히 판가리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와 새로운 판으로, 한 장을 지나서 새로운 판으로 가는 그런 의미도 있어 보인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2001년이 지나고 2002년으로 이제 바뀌죠. 2002년 1월 1일 수련은 2002년 1월 신년 수련. 기병법. 예. 이 1년 넘어갔어요. 예? 이제 2001년 아까 백두산도 갔다 오고 했잖아요. 아, 그 3,000보러 갔다 오셨어. 아니에요. 8분 넘는데 하다 보니까 3,000보러 가셨어. 그래서 기변법이었죠. 그 얘기 뭐, 예. 기변법에서 했던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정면 8분 안에 가운데 원으로 콩알을 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힘있게 평 날아가지고 꼬리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날아가다가 평 가다가 가운데 원으로 가다가 그냥 앞에서 톡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보셨어요? 맞네.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뭐 못 쓰는 경우도 있었고. 이게 뭐냐면 이 기운 보는 것도 있는데 마음의 힘을 강화시키는 파워를 강화시키는 그런 왜 한숨 쉬시라고 그랬는데 콩알 날아가다 말았다 보니까 콩알 얘기하다가 왜 한숨 쉬라고 콩알 날아가다 말았어. 한숨 쉬었으면 가운데까지 안 날아갔어. 잘 생각이 안 나서. 네. 무지랑법이. 그러니까 기운을 옮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는 훈련이거든요, 이것도. 근데 말씀 테이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구도 던질 수 있는, 스케일이 안 되는, 지구 자체도 상상이 안 되는데 마음의 힘의 파워가 커지면 이거 던질 수 있겠는데? 이거 움직일 수 있겠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이거 이따만한 거 움직일 수 있겠는데? 수련하다가 그 소설선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네. 이진사. 네. 이겸 선생님이 선화공 하면서 그때 그러니까 이 작은 콩알부터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움직이고 그러면서 큰 것도 마음으로 이걸 움직일 수 있겠네 하다가 어느 정도 바위가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도 할 수 있는 그런 수련을 하셨다고 선생님 말씀 테이프에 보면 있어요. 선생님께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 조그만 기변법에서 이게 콩알단전 수련에서부터 마음의 힘을 강화시켜서 그걸 점점 하는 거죠. 네. 강력한 마음의 힘을 키우는데 기운을 강화시켜서 마음의 힘을 강화시키는 게 우리 수련법인 거죠. 그걸 했어야 됐어. 그러면 이게 봐보세요. 은염으로 콩알을 가운데 원으로 쐈어요. 이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집중? 기운을 쏜 거잖아요. 보통 타인에게 기운을 보내고, 예, 그래서 오고 예,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예. 아니 내가 기운을 저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보냈기 때문에 좋은 기운 근데 이걸 다른 데서 이 마녀가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기가 되나? 그렇죠. 저주가 되죠. 원리는 똑같은데 어떤 마음, 어떤 기운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쏘는 거죠, 기분은.
그렇죠. 기운을 쏟는데, 예. 쏘- 예, 너 죽어라 하고 쏘는 거하고, 너 살아라 하고 쏘는 거하고, 예.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더 가늘게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이 되는 거고, 더 크게 쏘면 대포가 되는 거고, 미사일이 되는 거고, 지구가 되는 거고, 이게 기운을 갖다 이제 내가 단전 안으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축기하고 끌고 올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보낼 수 있는 양이 결정이 되는 거죠. 아무리 지구 크기의 기운을 쏘려고 해도 내가 가진 게 없으면은 부도수표를 남발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되자는 거잖아요. 나의 역량이 그 정도의 기운을 축기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그 기운을 축기해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에 내 모든 기운을 갖다 총알코기로 해서 싹 간전하는 걸로 해서 한 번에 싹 비우는 거죠. 결국 싹 비우기 때문에 싹 비운 만큼 새로운 기운으로 바뀐다.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기운 전환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보내는 것도 있지만 기운 전환 의미도 그래서 기변법이 있구나. 예. 기운을 변화시키는 내 안의 기운을 변화시키는 예. 문제를 쓰는 능력. 다양한 예. 결국은 다 마음을 강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때 대만 2002년이죠. 2002년에서 나오는 게 여기서 이제 하면서 기변법이 나오면서 기문화전이 나오죠. 기운 정화가 2002년이라고. 아, 그거는 2002년이니까 아마 2001년이 그 즈음이 그거일 거예요. 금촉수련 들어간다고 했을 거예요. 2000년 말쯤 해가지고 아니면 2000년, 2001년 3월에 2001년, 2001년 선생님 생일 때 회장 징계 그걸 받았다고. 2001년 저도 2001년인지 2000년인지 막 헷갈려가지고 기문화전이 나오면서 이제 뭐 쌀기운 수련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죠. 죽은 점에서 얼마 안 돼갖고 그냥 징계받거든요. 98년이 1년 하면서 그때 이제 파트너 구원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이제 등용문이 열리고 막 그랬었죠. 98년에 왔거든? 98년에 왔으니까 98, 99, 2000, 2001이면 3, 4년 사이에 네. 엄청난 일도 있지만 엄청난 실수를 한 거지. 그러니까 뭔가 사가 엄청.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 공부인데 마음 공부의 자세는 1단계가 있고 1단계는 인간 세상에서의 그 마음 자세이고 2단계에서는 천상계의 마음 자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그 99년 뭐 2000년에 그런 거 하고 여기를 이제 그 다음부터 2000년에서부터 이제 마음 공부, 인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건 기본적인 건 했기 때문에 이 공부를 시키셔야 되는데 안 따라와. 과거에 요거 따라오기도 급급하니까 충격요법을 통해서 요걸 이런 공부를 시키시는 거죠. 안 따라간 게 아니라 못 따라간 거 아닐까? 아니 이거는 관성에 의해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고 타성에 의해서. 떨어지질 않으니까. 타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사고가 바뀌려면 존말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맞아야. 충격을 받아야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성을 개발하는 조건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고통이죠. 네. 그러니까 충격요법이 가장 빨리 어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충격을 주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충격을 주는데 일단은 뭡니까? 자각순환에서 이실직고 해라. 기적으로 다 표현된다. 이실직고 해라.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늘이 있음을 알고 솔직히 털어놔라. 네가 감춘다고 해서 하늘이 모를 것 같느냐? 그게 자각수련에서의 핵심적인 상황이잖아요. 뭔 짓을 했는지. 바람 피고 있는지 돈을 돌가 먹었는지 다 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다 우리 수련은 마음 공부의 연속인 거예요. 마음 공부인데 그 전 단계에서 기운을 하고 그 다음 공부에서 몸에 대한 부분을 하고 뭐 그 다음 단계에서 뭘 하고 하면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순서가 필요에 따라서 기초가 부족하니까 여기로 갔다가
또 여기로 몸으로 갔다가 뭐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큰 그림은 다 마음 공부예요. 맞아. 예. 군부군 결국. 예. 그러면서 아까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천상계 이 마음 공부 1단계에서는 아까 객관성에 대한 부분을 했잖아요. 주관에서 객관성으로 갔는데 여기로는 또 뭘로 넘어가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각이 변화돼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눈이냐? 하늘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표현으로 세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마음으로 용어로 천리안. 천리안 위성이 지금 지구에 우리나라 통계하에 있지.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중심을 잡는 거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중용. 천상계의 마음자세란 중용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천리안 말이 되네. 이게 신공 2단계인가요? 그렇죠. 신공 2단계의 마지막은 예. 중용도 자기 중심인데 내가 우주의 중심에 가서 있는 거고 여기는 그냥 내가 서 있어서 세상의 중심이라고 우기는 거고 주관적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변두리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중심인 거고 중용은 내가 중심에 가서 안과 밖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예.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없으면 중용이 못 간다는 거죠. 좌도 알고 우도 안 다음에 중앙이어야지 좌만 알고 중앙으로 바로 갈 수는 없다. 그리고 상하도 알아야 되고 전후도 알아야 되고 그런 중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게 경험에 미숙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중용을 찾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2002년에 기문화전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얘들 기운으로 해서 쫙 밀어주는 걸 해보셨더니 너무 기운을 많이 쓰셨다 하시면서 기운 지원이 그 선생님께서 이제 공부에 들어가시죠. 명공부 후에 명공부라고 표현을 하셨죠. 2002년 초에 그거 하나가 떠 있었네요. 미국. 그림나 네, 미국. 네. 3월인가에 횡년이 있었죠. 그러면서 기문화전이 나왔죠. 기문화전 전에 미국 횡년. 그러면서 어쨌든 선생님 명공부를 기점으로 해서 2002년이 정리가 되죠. 네. 스승 명공부 2002년인가요? 네. 그러면서 2003년으로 넘어가죠. 근데 2003년 초까지 뭐 별다른 수련법이 없죠. 좀 중요한 거 있네요. 초반에는 성명 수련 아니 이제 그 초반에 봄까지. 네. 5월까지 네, 5월까지 하면서 어디 가냐면 소설선이 나오면서 단화산을 가죠. 2003년에 단화산을 갑니다. 일단은 여기서 일단 백두산, 화산, 황산을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비행기 타고 돌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단화산으로 가요. 그러면서 소설선이 나오죠. 선이 나오면서 선에 대한 의미부여가 확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했던 게 단화산에서 했던 게 그 선화 수련을 하는 거죠.
선화받는 수련. 특정 주제별 파장 또는 하는 그런 그 선화를 그 기능을 가지는 한 개의 물건을 하나씩 넣어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던가요? 네, 그건 선명 그 전 단계에서는 그냥 그 단화선도 버전이 1, 2가 있어가지고 그 나중에 그 2차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거였고, 네. 어쨌든 선화해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문화전이라는 걸 좀 하고 그러면서 7월로 가면서 여기서 그 이제 7월 가면서 선명반이 나오죠. 근데 선명반 이때 하면서 선명반이 나오면서 그 전 단계 뭐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해외 진출. 그렇죠. 해외 진출. 네. 네. 여기 이 두 개 큰 걸 해놨기 때문에 해외로 에너지를 운기시켰기 때문에 운기를 시켜놓고 인간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따라간 거죠. 기적인 걸 먼저 해놓고, 네. 그러면서 해외 진출하니까 그냥 나가면 늘 굶어 죽으니까 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련을 할 수 있는 선명이라는 걸 알려주시죠. 네. 니들 가서 혼자 외롭고 하니까 인간 찾지 말고 선명을 하면서 외로움 속에서 선계와 진정 홀로 있음을 통한 수련의 길에 들어라. 그래서 그 연도마다 계속 바뀌었지만 큰 수련이 2001년에서 한번 바뀌었지만 또 다른 큰 수련의 변화는 2003년이에요. 단화산이 하면서 우리가 선명을 받으면서 수련법이 일대 전환이 일어나요. 아까 마음공부 1단계, 2단계 말씀드렸잖아요. 1단계까지를 대략적으로 보면 견성 단계 정도까지를 보니까 1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쭉 궁금해 보니까. 근데 그 2단계를 갖다 이제 이제 마음 공부가 들어가는 중각 단계부터 할 수 있는데 그런 공부를 하려면 그거에 맞는 수련법이 전환이 돼야 되는 게 본격적인 마음 공부를 하려면. 그래서 그 선명을 갖다 나중에 원래 중각 들어가면 선명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전 단계에서 선명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 차리고 자신의 그 위치를 망각하지 말고 해라 이제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수사반까지의 수련법은 기운줄을 연결하면 상하의 연결이었어요. 네, 기운줄의 연결 자체가 여기가 하늘, 위대하신 하늘이 있고 또는 하늘이 있고 또는 우주가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 받는 나는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상하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현으로 하면 주종이 형성되는 관계입니다. 주종 관계가. 나는 말을 잘 들어야 되는. 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을 보기 때문에 뭐가 되겠습니까?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는 그 방향을 따라서 끊임없이 위에서 파장을 받아야 됐는데 끊임없이 파장을 위에서 백회를 통해서 상단을 통해서 단전을 해서 받아야 됐는데 선명 수련이 되면서 이 수직 관계에서 수련법이 수평 관계로 변화된다. 여기 선임님이 계신 거죠. 근데 선임님이 여기 계시고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는 실력 차이는 있지만 대등한 관계, 상호 존중하는 관계. 네. 내가 우주 중심으로 탈바꿈까지는 안 됐지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인정을 해주시는 잘났던 못났던.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기운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수직 관계는 본래 이걸 통해서 뭐가 되냐면 축기가 돼야 되는 게 기본 관계가 돼 있어요. 초각까지는 기운을 많이 받아서 축기를 시켜서 일정 부분 돼야 되는 게 있는데 중각에 가면 기운을 많이 받아서 축기하는 개념은 사라집니다. 이미 그 단계는 넘어버리는 거예요. 축기를 할 수 있다는 기운을 마음대로 해서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원래 가는 건데 안 된 상태에서 됐어요. 그래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서를 하려면 뭐라고 하시냐면 기운은 너의 수준이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알아서 보내주신다. 필요가 없으면 안 주시고 필요가 있으면 네가 마음 자세가 좋으면 많이 보내주시고 네 마음 자세가 안 좋고 지금 기운을 많이 받는 게 도움이 안 되면 진화에 도움이 안 된다면 기운은 보내주신다. 네.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받는다. 근데 중각 수련에 대한 설명을 보면 기운을 외부에서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걸 키운다고 되어 있어요. 네. 나를 확장시키는 네. 자존감이 있고 충만한 상태에서 확장시키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죠. 그게 2003년서. 예, 2003년에 선명반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가지고 2003년에도 선명을 한번 받고 2004년에도 한 번 더 있었죠. 11월 달에. 예.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2003년에 처음에는 이제 그 선명 받는 수련을 했고 선명 선생님과 이제 마주보 대하는 그런 수련법으로 했던 거죠, 먼저. 예. 그러면서 그 이후에 2004년으로 가면서 땡입니다. 땡신 받는 수련을 했죠. 예, 공신 뭐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백수아님? 뭐 했는데 뭐 빨래줄인가 뭔가 뭐 그런 때 생각나셨다고 뭐 지나가다가 뭐 해서 그거를 어쨌든 공심을 받아서 숙제로 내라 그랬지. 그러니까 그게 2004년이죠. 예. 연동이 다 만나는 게 2004년이겠죠? 거기 계시는 지나가다가. 예. 그래서 그 각자 그런 것들을 내는 예. 재밌는 거 있었잖아요. 김정주 교사님이 자기 뭐라고 뭐 기적인 게 있으라면 사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을 바라볼 때 자기는 뭐 공심이라고 썼는데 한 달에 한 쌤이 틀렸다. 딴 사람 고심하다가 얘 썼는데 썼는데 한 달쯤인데 틀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완전히 코미디였지. 그래서 2003년의 수련법의 핵심은 선화받는 것과 선명 수련. 2003년에 그때 그리고 2002년이구나. 2002년에 하나가 중요한 게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뭐냐면 당호가 내려온 게 있어요. 당호가 2002년 수선대 구입 무변대 구입 그때 2012 선생님 명공부 끝나는 즈음이니까 예, 그때 당호가 내려오는 게 있었어요. 큰 사건 하나가. 왜 당호 내려온 게 뭐가 이름 하나 내려온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호가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당호 기억나시는 대로 양명제. 손기재 그다음에 뭐 낙생, 양정원 그다음에 무심원 세심노 무심원 세심노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당호에 맞는 기운이 내려온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무변대와 관련된 무변대가 있었고 무변대에 있는 무변대에 당호도 있었죠. 세심노도 무변대에 있는 당호였는데 무심원하고 별을 만드는 것이에요. 메인 수련장이 재선전이었죠. 네. 공무장도 네. 양명 쓰질 않았는데 이거는 하다가 기운을 예비됐던 건데
이건 날아갔죠. 이거는 계획이잖아요. 별을 만드는 성전, 별을 만드는 수련장, 별 그 뭐예요? 다른 말로 명공부를 하는, 창조하는 명공부를 시키는 수련장. 공무장은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도반들의 뭐 그거 있지 않나? 보관을 받들어 모시는 거 면접실이에요, 면접실. 예. 그런 건 있지 않아요. 그게 하나 그러니까 그 양명제는 뭐겠습니까? 그 당호의 이름을 뭐다 이거 한 줄로 짧게 나와 있었잖아요. 이게 2001년도에 2002년도. 2002년도. 예. 예. 당호가 내려오면서 기운이 바뀌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근데 뭐냐면 이런 공부를 시키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수련장이 양명제, 성기제, 그다음에 성기제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기운을 이루는, 기운을 완성시키는, 기운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고, 이거는 밝게 만드는, 밝음을 그 지향하는 거고, 그래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 수련장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관련된 그 당호에 맞는 그 공간에 그런 기운이 지원되는 거예요. 예, 지원되는 거예요. 됐던 거예요. 예. 그 기운이 그거에 맞는 해당 공간에, 원래 그러면 해당 공간에 그런 기운이 지원된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빛적인 그런 시스템은 완성이 됐는데 우리 인간이 그런 빛적인 시스템을 갖다 충족을 못 시킨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03년은 어쨌든 선명으로서 어떤 그 수련법이 단계가 격상되면서 또 다른 새로운 그 변화되는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2004년이 이제 되죠. 2004년에 있었던 게 이제 그 다나산 갔다 와서 여기가 이제 골미산으로 가죠. 골미산이 2월, 그 다음에 호주 갑니다. 3월, 네.